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시네아빠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적인 믹장론 방송 YCU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나니맘님 그리고 언저니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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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나요? 그럭저럭 네. 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의 반년 좀 된 것 같아요, 뵌지. 네.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랬나요? 거의 일단 한 해는 지났어. 일단은 한 해는 네, 지났고. 한 살 주시고 축하합니다. 한 살 또 먹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전에 이제 뭐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놀러 오시죠라는 말씀은 제가 해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또 2월 되어서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3편의 영화를 또 이제 들고 나왔어요. 저희가 다른 팀도 총 몇 개의 팀을 나눠서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다른 팀이 지난번에 또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3편의 영화들 테마를 가지고 매주 3회 연속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화로 돈룩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작품에 일단은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다는 거 미리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돈룩업의 줄거리 이런 소개를 제가 맡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시건 주립대학에 천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케이트 디비아스키, 제니퍼 로렌스가 분한 역할인데요. 이 케이트와 랜델 민디 교수가 한 혜성을 발견합니다. 이 혜성은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있는데 6개월 후에 당도할 이 충돌이 결국 인류 전체의 멸망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수준의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대학원생과 이 박사가 알게 된 거죠. 이 민디 박사와 디비아스키가 이 불편한 사실을 알려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실이 백악관에도 보고가 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생명에 끼칠 영향으로서만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무관심함을 보입니다. 그러자 민디 박사와 이 대학원생 디비아스키는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케이트 블란쳇 역할을 맡은 브리와 잭이 진행하는 TV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이 사실을 무겁지 않게 그리고 나이스하게 전해야 한다는 과정 그 자체에서 이 두 박사와 대학원생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는 이 사실을 지구 전체에 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알리고 난 후에도 이들이 전달한 이 사실이 정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와 연루되면서 지구가 6개월 후에 이 혜성과 충돌한다는 사실에 좀 가까운 이러한 예측 자체가 어떻게 훼손되고 복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영화는 지구의 종말까지도 보여주는데요. 캐릭터 각자 저마다 인류의 종말 혹은 사실상 자기 인생의 종말이죠. 이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들을 굉장히 저로서는 무척 인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크레딧 다 올라간 후에 2개의 쿠키 영상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각기 다른 또 여분의 종말 장면들도 관객들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셔서 혹시나 보실 분들은 쿠키 2개까지 꼭 생각하시라는 말. 쿠키 2개인 줄 처음 알았어. 정말요? 이게 어떻게 두 개가 되냐면 있었어요? 이게 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쿠키 하나밖에 없다고 막. 근데 저 맨 끝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네, 나 지금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혼자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지구에. 그 혼자가 누구냐를 보시면 돼요. 뭐지? 그 혼자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해요. 맞아요. 누구냐면 보시면 되고 맨 끝에 있으니까 맨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쿠키 제외하고 어떻게 네. 보셨나요, 라니맘? 아 저요? 일단은 넷플릭스에 그 신작 공개되기 전에 광고 같은 거 뜨잖아요. 언제 공개됐다. 그때부터 조금 눈길이 많이 갔었어요. 되게 재밌겠다. 보고 싶다. 일단은 배우 라인업이 되게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저건 한번 봐야겠다 했고 다루는 토픽도 상당히 흥미로워서 지구 재앙이나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담는 것 같기도 하고 자칫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기서 되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봤을 때 그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충족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냥 블랙 코미디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몰입해가지고 본 건 아니었는데 양팔짱 끼고 보면서 화도 났다가 어이없어서 웃기도 했다가 통쾌할 때도 있었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왜 제목이 돈룩업일까? 저스트 룩업이 아니고 왜 돈룩업일까?
그거에 대한 심볼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도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했습니다. 언저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사실 지금 나니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코미디 작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코미디는 그러니까 관객이 웃으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 스토리나 그런 것들 좀 거리감, 어떤 감정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정말 웃으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씁쓸한 거예요. 너무 사실이라도. 맞아. 너무 리얼리티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는 그 리얼리티 때문에 굉장히 웃으면서 봤는데 너무 현실을 그대로 잘 재현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씁쓸하게 마지막까지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 사실은 대선 직전에 올라가는 방송이기도 하고 타이밍이 그러네, 공교롭게도. 그렇긴 한데 저 이 감독 이야기 잠깐 제가 하면은 감독이 아담 맥케이 감독이라고 빅쇼트랑 바이스를 연출한 감독이에요. 이분이 빅쇼트에서는 그 미국 경제 위기였죠. 2009년 그때 뭐죠? 이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때 있었던 미국 경제 위기, 월스트리트발 경제 위기랑 바이스 같은 경우는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딕 체니 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 딕 체니 부통령 역할에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했거든요. 살을 엄청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나무주연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연기를 정말 잘해가지고 살을 찌웠나요? 살을 또 찌웠죠. 살을 찌운 연기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베일이 뺐다 찌웠다 진짜 잘해요. 맞아. 그런 거 같아. 고무줄 완전 고무줄인데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 나무주연상이 아마 라미 말레이었어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네, 그래서 1, 2순위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라미 말레이 받아갔는데 받을만해서.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무튼 이 두 작품이 실화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빅쇼트 바이스가 근데 돈 누검은 약간 허구의 일이긴 하죠. 근데 아마 거기 포스는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그런 건 이제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소행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게 0.01%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99.9% 그러니까 100%라고 단어를 이 영화에서도 보면 못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절대 과학자들 100%라고 얘기 안 하잖아. 0.01%의 가능성, 0.0001 그 가능성이라도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이런 재난 영화 워낙 좋아하고 수행성이랑 해성 충돌하는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 아마겟돈과 디임팩트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거든요. 90년대 말에. 근데 거기에는 뭔가 미국의 영지 아니면은 휴머니즘 네, 이 두 갈래로 이제 나눠진 영화인데 오히려 이걸 강조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우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이 원래 초안이 2019년에 감독이 책을 읽었대요. 2050 거주불능 지구 책을 보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로 어떤 혼돈이 펼쳐질지 설명한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도끼를 든 살인마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집에 불이 나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당장 우리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까였고 아담 맥키 감독이 그럼 동료들과 나누다가 나눈 게 혜성이 지금 지구가 충돌 직전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20년 초에 또 이걸 배우다 대본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배우들은 워낙 이전 작품들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많아도 뭔가 열기가 잘 섞여 있으니까 배우 믿고 이제 배우들도 참여하고 아마 제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그 뭐였죠? 그 영화가 레버넌트로 상 받고 나서 자연운동 그때 아카데미 때도 뭔가 환경보호에 대한 요즘도 트위터 보면 거의 환경보호 관련 트위터밖에 안 해요. 쓰시는 거 보면 그렇게 막 개런티도 많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개런티를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같이 해보자 해서 네, 그냥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긴 주겠죠. 어느 정도 주더라도 그렇게 막 탑 엄청나게 주진 않았을 것 같은 서로가 그런 느낌인데 이 작품을 이제 막 모였는데 문제는 진짜 전 세계 해성 충돌급 대재앙이 벌어졌죠. 그 사이에 2020년 원래 연말 개봉을 목표로 했는데 게다가 그때가 미국의 선거철이잖아요. 그 원래 그 목표였는데 그게 쨍 하고 끝난 거죠. 왜냐면 무기한 또 촬영 중단이었으니까. 근데 아담 맥키 감독이 또 이제 대본을 또 유심히 본 거예요. 그 팬데믹 시즌에. 근데 보는데 이게 진짜 하나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했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이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밤에 뉴스를 보다가 TV 끄고 대본이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더 황당무계한 거였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더 진짜 건조했대요. 심지어 1차 초고는 건조한 걸 더 우스꽝스럽게 하고 더 정말 했는데 그걸 또 출연진한테 연락을 돌리니까 뭐 그렇게 하자가 된 거예요. 출연진들도 팬데믹 이전보다 더 오히려 더 출연하고 싶어 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대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마 이 수정 과정에서 어차피 트럼프가 낙선도 했고 하니까 더 입을 연상케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거의 이 캐릭터만 이제 성별만 바뀐 거지 네. 거의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진짜 비슷해. 하는 행동이나 자기가 해성충돌 이용해 먹는 것도 사실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했던 거였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좀 이따 좋은 얘기 한번 하면서 제가 언급할 거니까 바로 다음 질문 그러면 드리면은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게 좋으셨는지 이제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저도 이거 보면서 기후위기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기후행동하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기후행동하는 친구들을 제가 어떤 좋은 기회로 몇 번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활동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거에 대한 이런 문제, 이슈에 대해서 진짜 현직 정치인들이 정말 관심이 많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는데도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장들을 되게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되게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실제로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영화에서도 되게 비슷한 상황으로 벌어져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상황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이랑 너무 닮아있고 사실 이 작품은 좀 더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근데 아직 그건 우리한테 벌어지지 않았지만 전 진짜 머지않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해성충돌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인식도 생기기도 했고 정말 언제 오느냐의 차이인 거지. 언제 어떻게 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안 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영화를 상업적이고 비상업적이라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연기자들이 나와서 이 이슈에 대해서 앞에 전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좀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목소리가 우리 이러다가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진짜 속 시원하게 한번 울부짖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초반에는 정말 언짢게 봤거든요. 계속 언짢고 계속 마음에 안 들고 아 역시나 저렇지 이러면서 막 아 보기 싫어서 눈 질끈질끈 감은 적도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상황이 극으로 가니까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뭐 디카프리오도 그랬고 제니퍼 로렌스 역할한 그 주인공들도 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씬들이 저로 하여금 되게 통쾌감을 선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이 펼쳐지는 게 참 재밌었어요. 우선은 우리 어떤 액시던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고나 재난 이런 액시던트가 있다면 이것이 해프닝이 되고 위에서 어떻게 에피소드가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밈까지 되는지 그 과정들을 이 영화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너무 흥미로워서 너무 좋았고요. 사람들이 사실 재난 소식에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라는 것이 왜 그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간 어떤 재난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되게 국지적으로 파편화되거나 좀 많이 분절화되었다는 거 남의 것 혹은 지나갈 또 예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였고 그것들이 또 이제 막 이렇게 지나갈 것 어떤 뭐 혹은 뭐 남의 것, 남의 이야기, 어디 우리 땅만 아니면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마주해야 할 어떤 재난들이 또 이러한 방식으로 분절화되기도 하지만 혹은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랑 같이 연관돼서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것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과정. 이게 더 나아가면 정말 우스워질 수도 있는 것. 스스로까지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 나가는지를
그 면면들을 너무 영화가 진짜 잘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것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나도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웃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웃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지점이 저는 더 좋았어요. 영화에 좀 약간 깨알 같은 그런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거기 혹시 보셨나요? 크리스 에반스 나오는 거. 봤어요. 네,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는 몰랐어요. 별의별 사람들 거기 크리스 에반스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심지어 거기 해성 충돌이래요. 개봉하니까 진짜. 그 와중에 농보는 해야 돼.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참. 하는 말들이 너무 웃기고. 맞아.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쿠키가 이게 의미심장했던 게 약간 그 쿠키가 그 동물한테 하면서 죽잖아요. 근데 그 동물이 약간 그 멸종당한 도도새 비슷했어요. 이미 오. 지구에서 이미 멸종당한. 우와. 제가 이것까지 많이 디테일을 많이 잡아서 했다면은 이거 정말 대단한 감독이에요. 저 근데 잡지 않았을까요? 저 네. 그거 맞다고 봐요. 왜냐면 두 가지 쿠키였잖아요. 하나는 원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치의 사람들이 네. 아주 자연으로 돌아간 거죠. 완전 자연밖에 없는 그 때의 그 장면으로 넘어간 거고 마지막은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에서의 네, 마지막. 지구에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 인류가 원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명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야만으로 돌아간다는 것, 원시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정말 모두가 황폐화되는 그 최후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 요 두 가지를 딱 쿠키에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재밌었어요. 사실 거기도 보면은 거기 이제 탑승한 사람들 보면 다 기업인들이요. 맞아요. 맞아. 어딘가에 다 기업 석유 재벌 맞아요. 다 늙다 완전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다 맞아. 살아남은 거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웃기잖아. 자기네는 치려고 다 간 것도 웃기고. 와, 영등포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고? 프로필부터 제품까지 안 되는 게 없대. 어머, 가격까지 합리적인 이곳 이름이 뭐라고? 공드린 스튜디오? 아, 영등포 공드린 스튜디오. 그로세무소 뒤편에 있대. 얼른 가보자. 그리고 제이정은 거기 아마 이제 제일 주장하는 사람 그 빌런이라고 하는 게 빌런이라는 게 맞을까? CEO였나? 네, CEO. 그 CEO 누가 생각해도 약간 그 사람 좀 닮았어. 일론 머스크. 나그 생각해서 일론 머스크랑 그 F CEO 그분이랑도 생긴 게 약간 비슷해. 둘이 진짜 합쳐놓은 느낌. 파놓은 게. 너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게 돈이 된다. 돈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광물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근데 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나중에 그 인류를 위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 해성을 파괴하지 않는 행위가 그게 말이 되냐고. 지네들의 세계 이익을 평화를 위해서. 위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또 언론들의 다루는 방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아마 이제 해주실 건데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지구 멸망한다는 그 소식이 백악관에서는 선거 뒤편으로 물러나고 TV 방송 쇼에서는 연예인들의 이별, 거기서 아리아나 그랜드가 그러니까 아리아나 그랜드 나와서 네. 연예인들의 이별이나 결혼 소식이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재밌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적이다, 맞아요. 굉장히 공감을 하셨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민디 박사랑 그 제니퍼 로렌스가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자신들이 전해야 되는 그 소식을 대중들에게 전할 때 겪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어떤 소식들, 우리가 꼭 전달해야만 하는 어떤 사실들이 어떻게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가십이나 이슈 정도로 소화되는 것. 그래서 쇼 도중 나갔을 때 진행자들이 왜 가볍게 얘기 못하냐 이 소식을 왜 그렇게 좀 그 미디어 훈련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울분에 차서 뛰쳐나간 제니퍼 로렌스를 보면서 혹시 뭐 조울증이나 아니면 신경 안정제 뭐 이런 어휘들이랑 같이 연관지으면서 개인의 것 제니퍼 로렌스가 개인이 감정을 조절 못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또 왜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또 너무 저의 언어 습관도 한번 살펴보게 됐고 언론이 사실 전달할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들도 다시 살펴보게 되고 사실 그 영화 평론도 이제 영화 이제 리뷰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많이 줄어들고 그냥 영화가 막 클리셰야 지루해 요 둘 아니면은 영화가 뭐 한다는 그러니까
리뷰의 양식이 유튜브 세대 쪽으로 가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유는 더 없어지고 좀 약간 그냥 밈으로만 남는 맞아요. 대화들로만 이제 채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실제로 제니퍼 로렌스가 밈이 됐잖아요, 영화 안에서. 그렇죠. 그 씬이 정말 충격적이고 네. 진짜 웃겼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정말 실소가 나오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사실은 도핑 관련 이제 이슈가 아무튼 터졌잖아요. 네. 도핑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도 이 선수만 욕할 게 사실은 또 아닌 문제거든요. 이 선수가 물론 잘못한 건 있죠, 당연히. 뭐 그건 목용하고 뭐 했으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기저에 대한 시스템은 얘기 안 하잖아요. 러시아에 지금 몇 년째 이런 거야. 지금 김연아 선수 이후로 어찌 보면 그게 없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이후로 뭔가 지금 이상해졌어. 지금 이 피겨 자체 이제 판도가 약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저는 블랙 위도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블랙 위도우도 결국에는 위도우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다 버려지는 존재. 이 피겨 선수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2번 대회 연속으로 못 나갔을걸요. 거의 사례가 딱 일회용 정말 메달 따기 위한. 그래서 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관지어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확장을 해봐야 되는데 하는 거는 우리나라 유영 선수 그럼 금메달이네 막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파편화돼서 봐야 되는데 파편화된다. 이거 합쳐서 봐야 되는데 숲을 봐야 되는데 나만 보는 그런 형태가 딱 지금 돈룩업을 해서 감독이 또 말하는 그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서 좀 이 작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작품 안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게 지구 멸망, 인류 멸종이라는 게 정말 전지구적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리액션을 너무 미국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나오고 그 다른 나라의 반응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미국이 내보낸 TV 인터뷰나 방송을 보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 그냥 보통의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그 서울역 서울역인가? 나왔어요. 서울역 나오잖아요. 여기서 서울 서울역 나왔어요. 대합실에서 보고 있는 거 합성돼가지고. 우리는 보고만 있고 수동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끌려만 가고. 근데 어쩔 수 없어. 한국은 이제 간신히 발사체 이제 날리고 있는데 할 수 없긴 하긴 한데. 그렇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이걸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이변이 다 지워진 상태에서 유엔은 뭐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중간에 한번 뭔가 언급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임팩트는 전혀 없었고 그렇게 약간 미국이 독단적으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 잠깐 나온 거가 막 중국이랑 인도랑 러시아가 맞아요. 같이 불만을 표시한다고 뭔가를 쏘려고 했는데 불발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기는 미국이 답답하니까 걔네들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냥 쏜 건데 안 된 거고. 안 되니까 결국 그것도 안 돼서 미국 대통령의 뜻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무력한 표현밖에 안 나오는 게 지나치게 너무 미국스럽게 표현이 됐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의 성향이 너무너무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이렇게밖에 풀 수 없었을까? 라는 고민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뭐 인디펜던스 데이 2처럼 중국이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한국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고 거기는 뭔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짱짱해여가지고 둘이 같이 뭔가 하려는데 아무래도 중국 돈을 좀 받았더라고요. 투자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더 나은 건지 이게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뭐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오히려 그거 백인 우월주의는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좀 옆으로 보자면은 사실 미국의 이제 결국 주류 엘리트층이면 결국에는 백인들이니까 결국에는 뭐 솔직히 오바마 대통령이 또 된 적은 있었지만 그게 뭐 정말 그게 저거여서 뽑아줬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건 맞으니까 뭐 그것도 혹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 막 계속 막 곱씹어서 생각해봤을 때는 나니망님이 얘기한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다른 재난 영화랑 다르게 달랐다는 점,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이 달랐다는 점, 그건 좀 달랐죠. 정말 다 망할 거야, 다 멸망할 거야 이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그 멸망의 주도권에도 그 말씀하신 백인 남성 혹은 뭐 어떤 미국 생리층 뭐 이런 미국이 전부를 다 주도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 결말이 결국에 좀 바뀌었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지점까지도 좀 나아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아쉬웠어요. 그러면 혹시 뭐 좋아하는 재난 영화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재난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감정이입을 되게 잘하고 네. 몰입을 되게 잘하는 편이어서 영화 속의 상황이 실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태인데 이렇게 재난이 벌어진다 하면 그 화면 속 스크린 속의 괴로움이랑 고통이 맞아. 내 피부로도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진짜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안 보시는 편이고 혹시 네. 뭐 저도 안 좋아요. 왜냐면 너무 사실 현생이 너무 힘들고 현생 자체가 재난이라서 너무 그래서 슬퍼. 힘들고 그 난영님 말처럼 재난이 닥쳐왔을 경우를 자꾸 상상하면서 감정이입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대개의 어떤 재난 영화들이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결말이나 아니면 그런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재난 영화를 보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런 재난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그럼 생존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보게 돼서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영화 재난 영화라고 한다면 엑시트가 엑시트. 예. 아. 그 뭐죠 그 구호 따따따따따따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이 구호 이거 이 박자 이 리듬을 외워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구호 요청하는 그런 참고할 만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것도 있었지만 그냥 캐릭터 사용 방식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을 또 구해주는 장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너무 재밌었고 또 하나는 버드박스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있었네요. 저도 네, 좋아하는데 저도 둘 다 재밌게 재밌어요. 봤네요. 생각도 못했었어. 버드박스는 사실 그거 있잖아요. 시각이 차단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나 비장애 범주나 정상성 범주를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재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재난 영화의 어떤 톤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그렇죠. 않아요. 재난 영화가 사실 너무 클리셰가 힘들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공식이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이고 그게 한 할리우드가 이제 이런 게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극장에 사람들이 불러오기 위해서는 뭐 6, 70년대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반복하는 게 있는데 저는 90년대 재난 영화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데이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실베스터 스텔론 어르신이네요. 네, 어르신이죠. 엄청 지금 보면은 완전 할아버지죠. 지금 할아버지인데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이게 터널이 무너진 거예요. 뉴욕에 있는 지하 터널이 이제 해양 터널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이제 생존자들이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뭐 범죄자들도 있고 생존자들의 중에는 범죄자도 있고 맨 가족 진짜 이혼 앞둔 가정 이렇게 뭐 아니면 혼자 이제 뭐 도피하기 위해 이제 나가는 여성 뭐 엄청난 이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뭔가 연대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제가 코로나 때 처음 이 사건 터져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 났을 때 그 영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사람들이 좀 피해를 서로 감수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데 지금 2년이 지났죠. 이제 그 벌써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희망이나 일말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난 영화라면 좋았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이 영화는 듣는 보면 예외적인 분위기였으니까 네. 오히려 그거는 참신했죠. 듣는 보면 그런 점에서 참신했던 거고 아무튼 진짜로 보면 6개월 후에 지구가 딱 멸망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접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지. 사실 영화가 마지막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종말 모습을 보여줘. 사실은 주요 인물들 위주로 보여주긴 하지만 스쳐 지나가듯이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만약에 그 멸망하는 순간 그런 모습에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남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민디 박사 아내 모습이 가장 저한테 와닿았어요. 되게 너무 특정한 인물이군요. 네네 그룹이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타입이 아닌데 그 순간에 정말 기도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는 없는데 기도 잘하는 누군가에게 또 어떤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거기는 티모시가 맞아요. 대신 해주었는데 그런 모습일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소중한 사람들이랑 가장 그런 내 일상에서 가장 아늑했던 시간을 재현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까지도
그냥 용기 내서 용서해볼 수 있을 만한 시공간일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이라는. 그래서 약간 바람까지 다 폈고 그게 뭐 들켜졌는데. 상관없어. 나도 바람 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게 좋더라고.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에 나는 뭐 얼마나 그렇게 떳떳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우선은 저는 용감하게 그렇게 먼저 손 내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 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 근데 저는 평소에도 이런 상상을 조금 하는 편이어서 생존 게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 이제 연인과 같이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요번에 이 질문을 받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케이스가 좀 나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나만 죽거나 세상의 일부만 죽는 네. 거면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적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그 영화 속 상황은 우리 모두가 가는 거고 네. 또 손쓸 수 없는 그 예정된 미래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난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를 일단은 떠올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남았다 하면 영화 속에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전 세계가 카오스가 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저는 일단 나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뭐 주식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다 종이 쪼가리고 숫자일 뿐이니까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상황들과 기반을 마련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을 하겠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남은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서로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이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이 약탈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되게 잠재되어 있고 꾹꾹 눌러왔던 그런 나쁜 본능들 있잖아요. 시도해보고 싶지만 우리의 윤리적인 그것으로 막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무방비로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고민해보자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언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 민디 박사의 행보가 좀 저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국은 마무리를 하고 맞아요. 싶어서 갔고 또 가서 결국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자 미안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 역시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조금은 더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6개월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화에도 보면 사실 그렇죠 약탈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그 극장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난 이거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이거는 합성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를 그 단체로 하는 장면은 옥상에서 네 있잖아요.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러네. 있어요. 이게 뭐가 있었어요? 옥상에서 약간 단체적으로 루프탑처럼 그렇죠 되는 루프탑에서 얘기하시죠? 단체로 해요. 정말요? 물빛들이 네, 뭔가 네, 있는데 네. 그걸 단체로 네 그거였어요. 하는 거구나. 네, 단체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때 나댄 거 그냥 그래. 네, 뭐. 제니포를 했어도 티모시랑 그쵸 맞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싶었어요. 거 네. 새로운 경험들이나 이런 맞아요. 거는 저는 네. 해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약탈은 아니잖아 최소한.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는 선이면 선에서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 저도 서로 해하지 않는 선에서 뭐 한다면 거기도 웃기잖아요. 둘이 이제 낮에 술 마시면서 하는 할래 이러면서 하는데 매일 거의 여기는 거절하고. 그나마 좀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몇 시간 전에 이거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정말 진짜 오나 보다. 그러면은 더 그랬는데 6개월 전에 이미 결정이 된다 싶으면은 뭐 저도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미리 다 주식 다 빼놓고 이제 더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 근데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 내가 그 일반 시민의 입장이면 그쵸. 그러니까 그걸 몇 시간 전에 알았는데. 식당 같은 데서 맞아. 그 민디 박사랑 그 대학원생이랑 그 교수님 있잖아요. 같이 매번 다니는 그 교수님 네네네네. 이름 오션 누구시지? 그치 그 그 되게 성함 어려운 중간부터 같이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네. 해주시는 네네네. 그 선생님. 왜 욕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나중에 막 피켓 시위도 하시고 어. 그 세 명에서 막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거 지금 멸망한다 어쩐다 얘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가 맞아요, 너무 맞아.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 6개월 남았고 뭐 어떻게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진짜 당장 몇 시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사실을 진짜 믿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분노에 휩싸일까. 맞아요.
혜성이 다가오는 거를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서 그런 기분도 좀 들었고 또 완전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이 영화를 연인이랑 같이 봤어요. 애인이랑. 근데 이제 애인은 그거 되게 운이 좋은 상황인 거다. 죽기 전에 혜성에 가까이 오는 저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죽는 게 얼마나 운이 좋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혜성의 운명적인 접근으로 죽는 거라면 아름답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무 무서운데 아름답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 마지막 기억에 그 아름다운 혜성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맞아. 그 순간이 나름 민디 박사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딱 처음으로 이제 밤하늘에서 그 혜성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막 위를 봐 막 이러고 맞아요. 근데 되게 아름답다고 그 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이 되게 묘했어요. 그 씬이. 그 음. 제니퍼 로렌스도 옥상 위에서 맞아요. 티모시랑 같이 누워서 보다가 저거라고 하면서 엄청 무서워라기보다는 지금 보이냐고 맞아. 저 다가오는 거 보여? 어. 이러면서 그걸 되게 신기해하고 약간 뭔가 새롭게 느끼는 그런 씬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돈룩업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처음으로 이렇게 30분 30대 말고 이렇게 해도 잘 되네요. 네, 잘 다행이에요. 네, 재밌게 잘 돌아가는 것도 정말 다행이고 다음 시간에는요 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또 다른 후보인 틱틱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돈룩업은 아카데미 후보에 뭐 올랐는지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네. 그거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3월 말에 저희 또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라이브 이제 입중계 할 예정이고 이번에 각본상, 음악상, 작품상, 편집상 후보 총 4개 후보에 이름을 돈룩업이 올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틱틱붐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감사합니다.